자, 교재 아까 어디 펴시느냐 하면은 170페이지 펴시고, 자, 170페이지 펴시고 보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앞서서 우리가 재산세 아까 이거 시군구세라는 거 했죠. 근데 우리가 재산세는 보유세예요. 보유세. 그러면 재산세의 가세 표준을 보면은 자, 우리가 가세 표준이야. 가세 표준. 재산세 가세 표준이에요. 자, 우리가 취득세 있었죠. 취득세 가세 표준은 뭐였죠? 취득 당시 가액을 해서 그 가액을 모르니까 신고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취득 물건 가액은 내가 취득하면서 지출이 없는 지출이 있을 때는 사실상 가액이라 했죠. 취득가액. 그러면 지출이 없을 때는 정년화 상속받았죠. 그때는 뭐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야 된다 했죠. 요거는 6개월, 3개월 범위 안에 있는 매매 사례 가격이나 감정 가액이나 공매 가액으로 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요 지출액이 있을 때 사실상 가액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면 뭘 하죠? 국가가 정해준 가격, 시가 표준액이죠. 그러면 지출액이 없을 때는 시가 인정해야 되는데 요때는 6개월, 3개월 범위 안에 매매 가액, 감정 가액이랑 공매 가액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것도 확인할 수 없다 하면 뭐다? 시가 표준액이죠. 그래서 취득세의 가표는 취득 당시 가액이 사실상 취득 가액이 되거나 시가 인정이 되거나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되어서 가액이 결정되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어떤 당시? 등록 당시 가액이죠. 역시 모르니까 원칙이 뭐죠? 신고 가액이죠. 근데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된 가액 자체가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려 했죠. 근데 무슨 원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 행위는 취득 원인이니까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취득 원인에 대한 취득 당시 가액이 무슨 평가? 자산 재평가로 감가 원인으로 가액이 달라졌죠. 그럼 무슨 가액? 변경된 가액으로 하라고 했죠. 그러면 또 취득 원인 중에서는 취득 당시 가액을 해야 되는데 뭐 제척 기간이 만료된 것은 취득 당시 가액하고 등록 당시 가액을 비교하라 했죠. 비교해서 무슨 가액으로? 높은 가액으로. 이게 취득세 가세 표준이었고 등록 면허세 가세 표준이었어. 근데 재산세는 우리가 무슨 가세입니까?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가세하는 거죠. 거래가 아니죠. 그럼 재산세는 이 말씀은 돼, 안 돼?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또 매년 가세한다 했죠. 그럼 부동산 가치가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 소유자가 우리는 지금 현재 이만큼 가격이 나갑니다 라고 신고를 안 한다고요. 어? 국가가 무조건 정해준 가액을 한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아까 토지는 아까 뭐 해서 내가 개별 공시 지가로 공시된 가액을 세금 적용할 때 시가 표준액으로 사용해라. 되나요? 그럼 건축물도 뭐다? 예? 표준 부동산 가액이 돼서 개별 부동산 가액으로 공시된 가액이나 집합 부동산 가액으로 공시된 것을 시가 표준을 해라. 그 다음 아까 주택은 어떻게 공시한대요?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으로 공시한다 했잖아요. 그거를 시가 표준해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공시한다 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선박 항공기도 마찬가지라. 그죠? 재산세 가표는 언제? 6월 1일 현재, 가세기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동산은 거래가 자주 됩니까? 안 됩니까? 거래 자주 하죠? 아니, 부동산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뭐 시장 가액이 있겠죠?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이 있겠죠? 거기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반영해라 이 말이야. 시가면 전체를 반영하지 말고 시장 가액 비율에 반영해서 곱해서 가세 표준이 결정됩니다. 근데 선박과 항공기는 자주 거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 자체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70%가 있고 60%가 있잖아. 그럼 70%는 원래 법률상에 얼마였어요? 50%에서 최대 90%까지 반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는 요 중간이 70% 반영하는 거야. 어디에 하느냐? 비주거용은 시가 표현액에다가 70% 곱한다고요. 됐나요? 근데 주택은 40%에서 최대 80% 반영하는데 현재 요 중간인 주택은 몇 프로냐? 60%를 곱한단 말이야. 비주거를 몇 프로 곱하고? 70%. 주택은 60% 곱한 가액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주택 중에서 일반적인 주택들은 세율이 아까 얼마였죠? 자, 일반적인 주택은요, 아까 세율이, 주택분 세율이 0.1%에서 최대 얼마? 0.4%까지 적용됐다 했죠. 모든 주택은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했어요. 그런데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1세대 안에서 1주택만, 한 개 주택만 가지고 있는 자는 세금을 좀 인하해줘라 하는 거죠. 그럼 각 구간 단계에서 마이너스 0.05%를 뺀 세율이라. 그럼 0.1에 0.05니까 0.05%가 될 거고, 0.4에서 0.5니까 0.35%가 된다 하는 거죠. 각 구간에서 0.05% 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9억 이하인 1세대가 하나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일반적인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몇 프로 하는데? 60% 곱해라고 했어요.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구간을 나누는 거야. 3개 구간 나눠서 하나, 둘, 셋, 3, 6초로 하는 거야. 무슨 초? 3, 6초.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가. 다시 3, 6초. 되나요? 그래서 3억 이하라면 43%만 반영해요. 일반 주택은 얼마? 60% 곱하는데 1세대 1주택이면서 3억 이하인 주택은 43%만 곱하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 수구간은 44%, 그 다음에 45%. 그래서 어디부터 출발? 요것만 암기하면 1%씩 높아지죠. 3, 6초, 43, 44, 45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가세 표준 전부 끝이에요. 재산세 가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방금 자 세율인데, 아까 우리가 무슨 세율 있죠? 취득세도 탄력세율, 등록면허세도 탄력세율, 재산세도 탄력세율. 전부 몇 프로? 50%. 계속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됐나요? 한 번만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이 재산세 가세 근거는 가세 기준을 현재 무슨 부과다? 사실상 해당 부과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재산세는 가세 근거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있다? 등기부 등록 업무가 아니고 가세 대장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아까 뭐냐? 이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공부, 이 내용이 공부라고요.
이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면 뭐로 부과하라고? 사실상 해당 부과로 따르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 사실상 부과가 원칙이지만 공부로 하니까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진다면 그때는 사실상 부과를 하지 말고 그것들 공부상을 하고, 또 일시적으로 다르다면 그때도 공부를 하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재산세 부과입니다. 암기했어요. 재산세는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년 낸다 했죠. 매년 6월 1일입니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6월 1일 기준에서 가세권자가 결정 고지해서 징수할 거예요. 근데 이미 고지를 했는데 시장 군수는 가세대장에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이게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가가지고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거 이해했나요? 이미 세금을 결정 고지했는데 고지하고 보니까 누락이 발견됐어. 그럼 이 누락분을 다음 연도에 가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즉시 부과한다고요. 언제나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그대로 한번 익히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6월 1일 기준 잡아가지고 재산세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결정은 언제 한다고요? 6월 1일 기준점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방금 세액을 산출했죠. 세액을 산출했죠. 그럼 고지한다 했죠. 고지세 납부 기간이 있는데 두 개가 있다고요. 하나는 몇 월 달? 7월 16일에서 7월 30일 할만 있고, 또 하나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그럼 암기할 때는 7과 9를 합하면 친구. 다시 뭐라고요? 7979 친구라고 부르라고요. 친구는 며칠 왔나? 16일. 친구는 16일 날에 만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됐나요? 친구는 16일.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7월 1일부터 이렇게 장난친다고요. 자, 그러면 납부기간이 두 개 있잖아요. 납부기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모든 행정 처리를 할 때는 토지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업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처리합니다. 세법뿐이 아니라고요. 아까 내가 이렇게 했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가격을 공시를 먼저 할 거냐,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을 먼저 공시할 거냐, 뭘 먼저 공시할까요? 건축물을 먼저 공시한다고요. 주택을 먼저 공시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표준 주택 가격을 1월 31일까지 공시하고 토지는 그 다음 달인 2월 달에 공시한다고요. 항상 토지 위에 있는 걸 먼저 공시한다. 그럼 아까 우리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있죠? 네? 그럼 토지 위에 있는 거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토지 위에 있으니까 7월 달에. 선박과 항공이 토지 위에 있죠? 그러면 7월 달에. 그럼 토지는 당연히 몇 월 달에? 9월 달이다. 이거를 맞게 설명했는지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것이 간단하면서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고 해서 아까 내가 납기 했죠. 그래서 170페이지 정기부 납기 있잖아요. 그거를 별표시 하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요것이 중요한가 아니라, 자, 여기 뭐냐? 주택이죠. 뭐라고요? 주택.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라. 주택은 아까 뭐 한다고요? 어떤 소유가 됐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통합해서 공시한다 했죠. 이 통합에 공시한 거, 단독주택은 통합한 개별주택 가격이라 있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요. 그 자체가 통합된 가격이라고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다니까 부담될 수 있어. 그래서 2분의 1, 몇 분의 몇? 2분의 1은 50%는 7월 달에 부과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부과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택에 2분의 1, 7월, 2분의 1, 9월인데, 요거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을. 얼마라면? 20만원 이하라면, 자, 얼마라면? 20만원 이하라면, 어떻게 하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자, 20만원 단위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거를 장난칩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틀렸다고요. 9월 달에다 하면 틀린다고요. 7월 달에. 이해됐나요? 그러면 주택분 재산 세액이 22만 원이야. 그럼 22만 원이면 20만 원 이하가 아니죠. 무조건 안분해야죠. 11만 원, 11만 원 무조건 안분해야 돼. 그럼 주택분 재산세가 18만 원이야. 그럼 어찌 돼요? 20만 원 이하죠. 그럼 18만 원을 다 7월 달에 부과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으니까 9만 원, 9만 원 나눠서 고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하여야 한다면 안 된다는 거.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 재산세 징수 방법은 누가 결정했어요? 관청에서 있죠.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했죠. 됐나요? 그리고 징수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고지해서 발급하죠. 그럼 고지서를 날려서 징수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방세는 무슨 징수를 한다? 보통 징수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디입니까? 171쪽의 4번이죠. 몇 쪽에? 171쪽에 4번에 가로 1번 돼 있죠. 자, 그럼 암기 아니고, 그러면 또 암기해야 될 것이 고지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16일부터 시작하죠. 납기가 개시된 시점에 도착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지는 2번에 뭐다?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 이거는 세금뿐이 아니라 모든 고지서는 다 5일 전까지는 도착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전기 사용하죠. 전기요금 고지 받죠. 그것도 5일 전까지야. 세금뿐이 아니라 모든 고지는 기본이 5일 전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그거 밑줄 긋고 끝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로 4번에 부가세가 있고요. 변기 세목이 있는데 내가 아까 밑에 가로 2번 별 표시하라 했죠. 가로 2번 별 표시하라 했죠. 자,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소액징수 면제 있었죠. 3번. 소액징수 면제는 아까 몇 번 했죠.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 안 한다. 이거는 끝내. 근데 조심할 것이 내가 가로 2번 별 표시하라 했어요. 자, 또 부가세가 있었어요. 이 부가세는 어깨 177쪽에 있죠. 부가세는 어디 있다고요? 177쪽에 있고.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두 가지 부가세가 있고 변기 세목이 있어요. 부가세, 오늘 아까 등록 면허시 할 때 또 정리했죠. 취등재종량.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두 종류가 있어.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되나요? 취득세는 맨이죠. 모두 동그라미 있죠. 양도세는 XX죠. 근데 지방교육세는 어디만 정한다? 지방세 세목에만 적용한다 있죠. 지방세. 그래서 부가세는 20% 지방교육세만 부과된다고요. 재산세는. 알겠나요? 그럼 감면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재산세는 계속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감면분에 대한 부가세가 없고 납부 세금에만 부가세가 따른다.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만.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에는 어떻게 명시될까요? 재산세라는 세목이 명시돼요. 오케이? 그럼 재산세 세목에 뭐 된다?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고요. 무슨 세금으로서? 부가세로서. 근데 우리가 이 재산세는요, 순수 재산세가 있고, 자, 요 재산 중에 부동산이 도시 지역 내에 있다면 순수 재산세뿐이 아니라 도시 계획 사업의 혜택을 받으니까 도시 지역분 재산세가 있어요. 도시 지역분 재산세.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원래 이 세금은요, 2011년 전에는 2010년까지는 여기 재산세였고 이거는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었어요.
근데 2011년부터 통합되어서 그냥 재산세다 이렇게 세목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원래 이 지방교육세라는 부가세는 원래 순수 재산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어요. 도시계획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 지방교육세를 언급할 때 이 말이 나오면 도시지역분이란 말이 나오면 포함이 아니라 제외, 이거 조심하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울산광역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울산광역시는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울산을 전체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울주군이잖아요. 울주군도 울산광역시 관할에 속하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도시적 바퀴 개념은 군, 업, 면으로 불러지는 적은 도시적 바퀴라 했죠. 자,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IC 무구동 갑니다. 무구동 가면은 어떻게 돼 있다 했어요? IC를 쭉 내리면 요 밑에 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도로가 요렇게 해가지고 쭉 돌아가 넘어갑니다. 뭐 가본 사람 알겠고 못 본 사람 모르겠죠. 예? 여기 고속도로 IC 딱 떨어지면 요 밑에 터널이 있다고요. 요게 뭡니까? 농협 있죠, 농협? 모르나요? 하나로마트 있죠, 큰 거? 예, 요 밑에 도로를 쭉 지나간다고, 이렇게. 여기 도로 있다고요. 예? 그러면 요 관할이 뭘까요? 요거는 울주군이야. 요거는 지역이 울주군이라고. 요거는 무구동이라고, 남구라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 아파트가 있고,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실제 가격은 여기 있는 게 가치가 더 높아요. 아파트 가격이. 요거는 이보다 가치가 더 높아요. 근데 이 재산세는 이게 더 적게 나와요. 왜? 울주군에 있으니까. 도시적 바퀴니까. 근데 이거는 도시적 내니까. 재산이 더 높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왜? 이것도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원래 순수 재산세로 적는다. 이거 꼭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병기 세목이다. 무슨 세목? 예전에 처음에는 병기가 뭡니까? 나란히 적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함께 적어라 이 말이야. 하나의 내용에 함께 적어라 이 말이야. 나란히 적어. 그 처음에는 우리가 법적 용어가 병기하여 이렇게 했다고요. 이건 순수 너무 국어가 되니까 한문이 되니까 조금 더 국어로 하자 해가지고 함께 적어라 이렇게 했어요. 함께 적어야 하니까 좀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 용어가 나란히 적어라 이렇게 했어요. 나란히 적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의 고지서에 함께 적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병기하여도 답이 맞고 나란히 적는다 해도 답이 맞고 함께 적었다 해도 답이 맞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게 뭐죠? 소왕분이라 했죠. 지역자원시설세죠. 자,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세금하고 재산세는 각각 다른 세금이라고요. 가세 표준도 다르고 세율 구조도 달라요. 지역자원시설세가. 근데 각각 독립세인데 뭐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시, 강력시, 도가 사용하는 지방세입니다. 근데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세는 시, 군, 구가 사용하는 지방세예요. 관할이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거고 재산세에 따르는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 토지라는 것은 하재가 발생해야 하나요? 하재 위험 없죠? 그럼 지방이 제공하는 소방시설을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소방시설을 이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만 고지돼요. 근데 이거는 병기세목이 아니라 이것을 내니까 이거에 따르는 부가세입니다. 이거를 병기세목이라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부가세라고요. 그런데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거고 건축물에 대해서 따르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건데 건물은 하재 위험이 있죠. 그럼 그 지방에 제공하는 소방시설을 이용하니까 부담해라. 그래서 소방에 대한
지역자원세율세라고요. 그럼 각각 독립된 세금인데 가세 대상이 동일하죠. 가세 대상이 동일하는 것은 재산 소유자도 같죠. 그럼 납부 기간도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고지가 원칙이지만 원칙은 각각 독립된 세금이니까 따로따로 고지해야 원칙이지만 어차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고지하려면 비용이 든다 했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좀 아껴라 말이야.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재산세 고지세에 함께 적어 고지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우리 문제 풀 때는 뭐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아까도 뭡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그것도 할 수 있다가 답이라고요. 이것도 할 수 있다가 답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조심할 거 지방교육세 부과할 때는 도시직분 제외. 됐나요? 그리고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세는 따로따로 고지하면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함께 적어 나란히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면 틀리다고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거의 99%는 할 수 있다 해야 답이 된다고요. 하여야 한다 하면 답이 틀린다고요. 하여야 한다 딱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소액징수 면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가산세가 있다 했죠. 가산세. 자, 7월 달이 있어요. 몇월 달? 7월 달과 9월 달이 있어요. 그러면 7월 30일까지 세금 내세요라고 고지했는데 납부기간 다음날 8월 1일 날에 정하는 게 몇 프로다? 3%다. 이 말이야. 100분의 3. 납부지연 가산세가. 그러다가 다시 9월 1일이 됐어요. 그럼 9월 1일이 몇 개월이 지났다? 1개월. 그러면 다시 플러스 0.66%. 이거는 100분의 3이 되고요. 이거는 만분의 66을 정합니다. 그럼 또다시 또 1개월이 지난 10월 1일 되면 또다시 얼마? 0.66%입니다. 이해됐나요? 납부지연 가산세.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줄까요? 할 때 이거 1을 0.66%에 조심해야 돼요. 계속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라면 45만 원 미만이라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 173쪽 있어요. 173쪽이 5번 있죠? 몇 쪽? 173쪽에 신고 워제 의무 있죠? 그거 별 표시하라 있죠? 자, 우리는 가세권자는, 재산세는 가세권자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보유가세니까 근거가 있더라. 어디에? 가세대장에. 가세대장. 그러면 우리가 거기 공부를 했죠. 그러면 가세대장이 공부인데 이 내용하고 무슨 내용이? 사실상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불일치가 됐어요. 됐나요? 그럼 불일치 상태로 그대로 뒀다면 가세권자는 뭘 보고? 가세대장을 보고 가세를 때릴 거란 말이야. 재산세는 가세권자는 뭘 보고 때린다? 가세대장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세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게 불일치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 불일치로 인해서 올바른 계층이 안 됐죠. 그럼 거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겠죠. 뭘 받는 자? 요 불일치를 그대로 둔다면 그 불일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고요. 불이익을 받는 자. 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신고해 줘야 돼요. 뭐 한다고요? 신고하라고요. 누가 신고하라고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신고하라고요. 그 불이익을 기역, 니은, 디귿, 리얼에서 비역까지 있죠. 요거를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 내용이
이제 나중에 비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 자체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기억에선 예언은 뭐라고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왜 별 표시하냐면은 여기서 언제 항상 재산세는 가세 기준 1부터 기업 요거 장난친다고요. 재산세는 무조건 가세 기준이야. 이거를 문제에서 사유 발생일부터 이렇게 장난친다고요. 가세 기준이야. 두 번째는 기간이 있어요. 며칠? 15일 이내에 있어요. 자, 재산세는요, 납부 기간 말고 며칠이었냐? 5일. 자, 며칠? 5일 한 개 놓아요. 또 10일 놓아요. 15일.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주된 기간인데요. 아까 5일은 뭘까요? 고지서는 5일 전 있죠. 되나요? 그럼 10일을 뭘까요? 아까 물납제도 밑줄 끄라 했죠.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받고 납부해야 되니까 납부기간 종료 10일 전. 이거는 고지서. 요거는 물납 신청. 요것이 15일이라고요. 15일 이내에 이 말이야. 되나요? 이거 하나하나 다 장난치는 부분이야. 그리고 그거를 뭔다? 신고하여야 한다 이 말이야. 뭐 한다고요? 아까는 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인데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하여야 한다는 말이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173쪽에 있는 원 1번에 대해서 첫 번째 줄에 가세 기준일 끊고 15일 이내 끊고 마지막에 하여야 한다. 요 세 가지를 장난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원 2번인가 원 3번이 있는데요. 원 2번과 원 3번. 이 내용은 자, 신고하라고 했어. 근데 신고를 했는데 다시 사실과 불일치했단 말이야. 또 신고가 없다.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절대 가산세 적용을 한다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고요. 요거는 불일치를 알려달라는 거지 세금을 신고 납부하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재산세는 요 불일치를 신고해 주라 했는데 신고가 없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라고 하면 답이 틀린다고요. 요거 조심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거를 조사했을 때 직권으로 조사해서 대장에 뭐 할 수 있느냐. 요거 두 가지 끊었습니다. 우리는 부가징수 내용이 지문이 길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조심을 해야 된다고요. 요거는 뭐냐 끊어서 하나는 등재, 하나는 할 수 있다. 분명히 내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고할 때만 하여야 한다 있어. 나머지는 다 답이 뭐라고요? 내가 세법을 계속하면서 예? 무조건 높은 거 답이랬죠. 예배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 취득세 가세 표준 하나 있어.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는요. 다 답이 기준이 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답이라고. 근데 뭘 때만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거야. 알겠나요? 그리고 또 요거 이해를 했다면 이 말을 산대에 써야 돼. 근데 요 부분을 뭐라 썼느냐? 등기란 말을 쓰는 거야. 등록이란 말을 쓰는 거야. 이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우리는 뭐다 했어요? 가세대장이라고 있잖아. 가세대장이지 등기부가 아니잖아. 그럼 등기한다 말 쓰면 안 된다고요. 등록원부가 아니잖아. 등록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가세대장에 이서하세요. 기록하세요. 그게 등재라고요. 오케이? 요 말 조심하면 되고 이거 조심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부가징수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는 이제 그 크게 언급될 게 없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제도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가징수편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 이제 재산세를 마무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문제 몇 문제 또 풀어보고, 알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